여러분 좀 쉬었다 오셨어요? 아까 제가 그 10번 있죠? 10번을 제가 리턴만 썼죠? 리턴 펄스를 해야 되는데 김영수님이 설명을 또 잘 해주셨더라고요. 제가 이게 찾고 난 다음에 보니까 답이 올라왔는데 제가 이제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했어요. 이치 다음에 펑션을 쓰는데 이 입치라고 하는 것은 선택한 요소가 여러 개일 때 각각에 대해서 반복해서 함수를 실행시킬 때 쓰는 게 이치예요. 근데 이 조건 중에서 어떤 특정 조건에 만족할 때 강압적으로 이 반복문에서 빠져나오고 싶다 그럴 때는 리턴 다음에 리턴 펄스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 제가 착각을 하고 계속 리턴만 했죠. 리턴 하게 되면 리턴 true로 인식을 하고 얘가 그냥 문장을 강제로 종료를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냐면 if에다가 i 값이 3이라고 할 때 이 조건을 만족했을 경우에는 리턴 다음에 펄스를 해라. 즉 강제로 빠져나와라 이렇게 작성하시면 돼요. 실행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실행을 한번 해봤는데 이제는 잘 돼요. 자, 빨강, 파랑, 초록이 나오죠. 초록, 갈색이 안 나오죠. 그러니까 세 번째 문장이, 그러니까 세 번째 i 값이 3일 경우에는 더 이상 반복을 실행하지 않고 빠져나오겠다 이런 뜻이고, 만약에 초록 색깔까지 나오게 하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4를 붙여주면 되겠죠. 4를 붙여서 다시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네, 잘 안 보이긴 하지만 빨강, 파랑, 초록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누가 질문하셨어요. 그 혜경님이 여기 블럭을 안 쓰냐고 물어봤잖아요. 이렇게 블럭을 써야 되는 게 맞죠. 블럭을 써야 되는 게 맞는데 문장이 하나일 때는 생략할 수가 있어요. 생략할 수가 있는데 문장이 한 문장 이상일 경우에는 그때는 블럭을 생략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한 문장 이상일 경우에는 만약에 블럭을 처리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한 문장만 참인 줄 알고 실행하고 그 나머지는 거짓일 때도 실행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if 다음에는 한 문장이든 여러 문장이든 개발자들 사이에서는 중괄호를 해주자 이렇게 약속을 하긴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유지보수 차원에서 유지보수할 때 여기에 다른 문장을 또 하나 추가시켜야 될 경우에 블럭이 없는 경우에는 그냥 일반적으로 작성을 하다가 오류가 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블럭은 넣어주는 게 좋다라고 말을 하긴 하지만 뭐 이렇게 간단한 경우에는 생략을 보통 하니까 저도 그냥 빼버린 거죠. 이렇게. 아까 그 안 됐던 게 리턴 다음에 폴스가 빠져서 그랬다는 거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테스트는 다 해봤어요. 저희가 이제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테스트를 해본 이유가 뭐냐면 요거를 종합 실습에다 붙여보고 싶어서 하나씩 테스트를 한 거잖아요. 자, 이번에는 이렇게 할 거예요. 이제 EX13이라고 하는 폴더를 제가 만들어 드렸나요? 예, 13이라고 하는 폴더가 있죠. 그 13에 이미지랑 패스워드랑 로그인이랑 픽처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아이디랑 패스워드를 만들어 놓고 계정에 따라서 계정을 이제 몇 개를 만들 거냐면 5개의 계정을 만들 거죠. 그래서 5개의 계정에다가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찍고 로그인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가령 이제 처음에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고 로그인을 클릭을 해요. 그러면은 아이디와 비밀번호 입력해 주세요라고 나오게끔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아이디나 또는 패스워드가 틀릴 경우에는 이게 빨간 색깔로 아이디 또는 패스워드가 틀립니다라고 표시를 해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디 패스워드가 맞을 경우에 5가지 경우에 이제 5가지 경우 중 한 가지에 해당될 경우에는 해당하는 아이디랑 패스워드로 입력을 하게 되면 그 아이디 패스워드가 아닌 이름과 현재 포인터로다가 이제 화면상에 표현을 해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홈쇼핑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옥션이라든지 11번가 같은 데 접속을 했을 때 나는 분명히 이 계정 아이디와 패스워드로 로그인을 했지만 현재 내가 사용하고 있는 마이 페이지 들어갔을 때 아이디와 또는 현재 포인터 같은 것들을 화면상에 출력해 주고 싶어요. 그럴 경우에 기존에 있는 데이터들을 가져다가 표시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한번 만들려고 하는데 여기에 우리가 필요한 자료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자, 한번 봐볼게요. 코드를 한번 살짝 열어보겠습니다. 13번을 열어보시면
이미지에다가 이렇게 3개의 파일을 넣어놨어요. 3개 파일 넣어놓고요. 그 다음에 id_password.txt 한번 열어볼게요. 자, 좀 전에 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죠. 이번에는 id랑 패스워드랑 이름이랑 포인터랑 이렇게 5개를 넣고요. 역시 배열이에요. 배열이고 이런 배열에 있는 데이터들 중에 하나로 접속을 했을 경우에 포인터를 출력을 한번 해볼게요. 자, 로그인 HTML 들어가시고요. 들어온 김에 여기 UCKR을 UTF-8번으로 바꿀게요. UTF-8번. EUCKR하고 UTF-8은 제가 말씀을 지난번에 드렸나요? EUCKR은 이건 한글만 가능해요. 그래서 한글이 깨지거나 이런 것들은 방지할 수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쓰는 이제 문자셋들 있죠. 특히나 이제 외국어 같은 경우에 중국어라든지 일본어 같은 경우에 현재 홈페이지에서 작성을 했을 경우에는 다 깨져요. 그래서 현재 화면에 있는 모든 문자셋들은 UTF-8로 지정하겠다.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문자들은 다 안 깨지게끔 작성하겠다. 이런 뜻이 되는 거고요. 자, 밑으로 한번 내려가 볼게요. 네, 현재 화면에 보면은 계정과 패스워드를 입력해 주세요라고 하는 폼이 만들어져 있어요. 자, 일단 요거는 천천히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코드를 여기 제이슨에 있는 코드가 있습니다. 35번째 라인부터 시작해서 end if 전까지 여기 이만큼 주석 처리 한번 하시죠. 이렇게. 여기까지 주석 처리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주석 처리를 하고 나서 한번 작성을 해볼 거예요. 자, 계정과 패스워드를 입력해 주세요 메시지가 출력이 됐고요. 폼의 아이디는 로그인 F로 지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계정은 아이디 값을 아이디로 줬고 그 다음에 로그인은 로그인 B라고 줬어요. 패스워드는 아이디를 PW 줬어요.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죠? 자, 그래서 이렇게 만든 다음에 출력을 한번 해볼게요. 실행을 한번 해보시면 현재 화면이 어떻게 나오냐면 자, 이렇게 출력이 되겠죠. 위 화면으로 올라가셔서 대략 한 디자인을 보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로그인을 클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F5 새로 고침하시고요. 로그인을 클릭을 해보시면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 주세요 라고 나오죠. 자, 즉 로그인 버튼을 클릭을 하게 되면 도큐먼트 레디 펑션으로 들어올 거고 그 다음에 로그인 B라고 하는 버튼이 클릭되어 있다면 이 SID에다가 아이디 값을 갖고 오고 패스워드 값을 가져오겠죠. 그래서 그 데이터가 만약에 비어 있다면 아이디도 비어 있고 패스워드도 비어 있다면 fail result라고 하는 곳에다가 아이디의 비밀번호를 입력해 주세요라고 검정색으로 출력이 됩니다. 자, 됐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 부분을 주석 처리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주석을 풀어주시고요. 다시 한 번만 새로 고침을 할게요. 자, 새로 고침을 하고 로그인을 클릭을 하게 되면 아이디 비밀번호를 입력해 주세요로 나올 거고 여기다가 A, B, C, D 1, 2, 3, 4 라고 하고 로그인을 한번 눌러볼게요. 리졸트 OK는 제가 지웠죠. 리졸트 OK. 예. 자, 여기로 다시 올라가셔서 다시 한 번만 여기 주석 처리를 풀어주세요. 이렇게. 다시 한 번만 풀어주시고 한 번 더 A, B, C, D 1, 2, 3, 4라고 하겠습니다. 로그인을 클릭하게 되면 자, 이런 식으로 A, B, C, D님이 로그인 하셨습니다. 사진첩으로 이동 이렇게 나오네요. 자, 그리고 요거를 클릭을 한번 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화면이 나오죠.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자,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개발을 먼저 합니다. 다시 한번 분석을 살짝 해보겠습니다. 처음에는
이 div 태그를 두 개를 만들었어요. 하나 로그1과 로그2를 만들었고, 로그1은 화면에 보여줬고, 로그2는 화면에 감춰놨습니다. 자, 첫 번째 로그1이 뭔지 한번 먼저 확인 한번 해볼게요. 로그1이라고 하는 게 밑에 보시면은 여기 계정과 패스워드 입력해주세요 라고 하는 부분이 로그1이에요. div 태그. 자, 그래서 아이디 패스워드가 제대로 입력이 되면 이 화면을 감춰줄 거예요. 하이드 감춰줄 거고, 그 다음에 로그2를 보여줄 겁니다. 그리고 사진첩으로 이동을 하게 됐을 경우에 픽처 HTML로 이동을 한 다음에 이제 사진을 띄워줄 건데, 우리는 이제 아이디가 맞는 경우에, 즉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맞는 경우에만 사진첩으로 이동할 거고, 그렇지 않으면 이동하지 못하게끔 하고 싶은 거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됐으면 이 부분을 이제 주석 처리를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요. 주석 처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getJSON이라고 하는 것을 열어볼게요. 자, 이것도 역시 주석을 풀어주신 다음에 천천히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자, 저장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역시 if 조건에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주석 처리하겠습니다. 이렇게 주석 처리를 하시고, 자, 첫 번째 거는 이제 아이디와 패스워드 입력하는 거, 그 다음에 아이디 패스워드 입력하면 화면 이동해서 픽처로 가는 거까지 했죠. 자, 이번에는 우리가 아이디 패스워드 txt라는 것을 반복해서 제대로 값이 들어오는지를 한번 확인해 볼 거예요. 자, 여기 가셔가지고 아이디 패스워드 txt를 일단 JSON으로 바꾸겠습니다. 아이디 패스워드 txt를 점 찍고 JSON으로 바꿔주세요. 엔터.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이 코드도 바꿔주셔야겠죠? JSON으로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있지, 반복 돌려줄 건데 얼럿창을 한번 주석을 풀어주세요. 이렇게. 다시 한번 코드 보여드릴게요. 자, 위쪽에 있는 코드에서 hide, show, 그 다음에 로그인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의미 없어요. 이제 주석 처리하시고 밑에 있는 JSON의 코드들을 전부 다 풀어주세요. 풀어주신 다음에 이 if 조건에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주석으로 막아주시는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딱 요것만 있으면 됩니다. 이 코드만 있으면 실행이 돼요. 자, 됐죠? 자, 이대로 한번 실행시켜 볼게요.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볼게요. 다시 한 번만 새로 고침하시면 돼요. 다시 안 돌려도 되고요. 새로 고침하신 다음에 처음부터 다시 할게요. 로그인 클릭 아이디와 비밀번호 입력해 달래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A, B, 이렇게 할게요. AAAA 1111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로그인을 클릭을 하게 되면 자, 처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자, 화면에 이렇게 돼 있죠. 엔트리 아이디, 즉 JSON에서 갖고 온 아이디가 ABCD고 그 다음에 패스워드는 1234예요. 하지만 우리가 입력했던 거는 뭐냐면은 그냥 AAA111이 되는 거죠. 이렇게. 자, 한 번 더 확인 버튼 눌러볼게요. 클릭하면은 두 번째, 어드민 5678이고 AA1111. 즉, 내가 입력한 것과 JSON 파일에서 갖고 온 것이 이렇게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 더 확인, 한 번 더 확인, 한 번 더 확인, 확인. 이렇게 하면은 총 5번을 비교를 하는 거예요. 내가 입력한 것과 비교를 하겠죠. 자, 그래서 비교를 하기 위해서 얼럿을 한번 띄워보는 거고요. 띄워보는 거고, 그 다음에 if문을 이제 풀어볼게요. if문을 살짝 풀어주시고, 자, 이번에는 그렇게 들어온 데이터가 있으면 엔트리가 갖고 온 아이디와 입력한 아이디하고 비교를 하고요. 엔트리가 갖고 온 아이디와 그러니까 JSON에 있는 그 패스워드랑 두 개를 비교를 해서 두 개가 다 만족하면 어떻게 한다? 로그1에 있는 div 태그를 전부 다 하이드로 감추고 그 다음에 div2를 show해서 보여주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자, 이제 데이터를 갖고 왔으니까 엔트리라고 하는 객체에는 뭐가 들어있냐면은 이렇게 아이디와 패스워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름과 포인트까지 같이 들어와지는 거죠. 자, 그러면 나는 아이디와 패스워드로 로그인을 했지만 실제 화면상에 보여주는 것은 이름하고 보유 포인트를 출력해주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CSS를 통해서 색깔도 바꿔주고 싶은 거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엔터를 딱 찍고 아이디 패스워드 틀리게 한번 해볼게요. A, B, C, D 패스워드는 000으로 하겠습니다. 0000 로그인 클릭하게 되면 아이디 또는 패스워드가 틀립니다라고 나오죠. 자, 그리고 한 번 더 이번에는 A, B, C, D인데 패스워드가 1, 2, 3, 4예요. 로그인을 클릭을 하게 되면 자, 이런 식으로 누구누구님이 로그인 하셨습니다. 현재 포인트가 몇 점입니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한 번 더 해볼게요. 어드민은 5678이었어요. 어드민 한번 해볼게요. 어드민 패스워드는 5678 로그인을 클릭하게 되면 자, 어드민의 이름은 2예요. 보유한 포인트는 5400점이죠. 이런 식으로 화면이 바뀌는 거죠. 사진첩으로 이동을 이때 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바꿔서 사진첩을 볼 수가 있고요. 자, 이거는 이제 어디에 응용을 하냐면 네이버라든지 다음에 우리가 로그인을 해요. 그러면 네이버에 이제 네이버 카페에 가입되어 있는 사용자인 경우에는 네이버에 있는 카페에 들어가서 글을 읽을 때 아무 사용자한테나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 회원이 로그인 했을 경우에만, 즉 세션 값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만 글을 보여주는 그런 기능을 쓸 때 우리가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프론트엔드 단에서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가 한계예요. 여기까지 테스트해서 만들어서 이제 그 백엔드 개발자한테 넘기면 백엔드 개발자들은 이 이치에 있는 이 데이터를 가져오기 위해서 다시 자바스크립트를 만들고 자바스크립트에서 서버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과 연동을 해서 데이터를 갖고 온 다음에 그걸 다시 보내주겠죠. 저희는 데이터베이스에 갖고 올 수 있는 방법을 여기다 붙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JSON 파일이라고 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JSP나 PHP나 AJAX, 그러니까 ASP를 이용을 해서 DB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다가 그걸 JSON으로 가공을 합니다. 그래서 보여주게 되면은 그거를 가져다가 우리가 이렇게 처리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가 저희 이제 한계인 거죠. 여기까지만 하면은 프론트엔드 개발자들이 하는 일이 역할이 끝난 거예요. 이만큼만 해도 굉장히 잘하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이거 한 번만 더 볼게요. 이번에 이치를 한 번 더 썼는데 이 이치가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부분만 주석 처리할게요. 이치. 이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밑으로 한번 쫙 내려가 보시면은 로그 F가 있어요. 로그인 F가. 여기에 로그인 F가 있는데 계정하고 패스워드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우리가 주석 처리한 이유가 뭐냐면 다시 한번 실행시켜 보시면 아이디랑 비밀번호가 틀리게 한번 해보시죠. 아이디랑 비밀번호가 틀리게 하시고 로그인을 클릭했다면 자, 밑에는 아이디 또는 패스워드가 틀립니다라고 메시지가 나왔지만 계정과 패스워드가 지워지지 않죠. 이제 아무래도 개발을 하다 보면 고객 차원에서 클라이언트들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틀렸을 경우에는 계정도 지워주고 패스워드도 지워주고 커서는 계정에 가서 깜빡깜빡 하게끔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지우지 않고 이 폼 태그 안에 들어있는 것을 루핑 돌려주면서 지워주는 거죠. 즉 로그인 F 점 찍고 이퀄을 하게, 그러니까 이치를 하게 되면 그 안에 들어있는 데이터들을 하나씩 돌면서 리셋 다 지워주는 거예요. 딱 지워주고 마지막에 아이디에다가 커서가 깜빡깜빡 하게끔 만들어주는 거죠. 자, 다시 한번 플러스 한번 해볼게요. 풀어주시고 자, 저장할게요. 한 번만 더 새로 고침하시고 아이디 어드민으로 할게요. 어드민 비밀번호 틀리게 로그인을 클릭을 하게 되면 아이디 또는 패스워드가 틀립니다. 그러고 커서는 여기에 계정에서 깜빡거리고 있죠.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완성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코드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제이슨이라는 거 아까 우리 테스트 한번 해봤고 이치 테스트 한번 해봤잖아요.
이런 것들을 여기다가 사용해서 돌려줄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저희가 과정은 이제 한번 다 테스트를 한번 해봤고, 자, 그러면 이제 지난번에 했던 프로젝트에다가 이 코드도 역시 한번 붙여봐야겠죠. 자, 그래서 마지막 제가 제공해드렸던 프로젝트 한번 열어볼게요. 프로젝트를 열어보시면 저희 6번 수업에 계속 코드를 붙이고 계속 붙였잖아요. 자, 역시 아이디 패스워드 이름 바꿀게요. 아이디 패스워드는 제이슨으로 하겠습니다. 물론 텍스트로 해도 돼요. 텍스트로 해도 되지만 제이슨으로 바꿔주시고요. 그 다음에 login.html이 있을 거예요. 여기 쭉 가시고 여기에도 바꿔주세요. 제이슨으로 바꿔주시고 이렇게. 되셨죠? 자, 그러면 인덱스 HTML 한번 실행시켜 볼게요. 인덱스 HTML에서 F11을 눌러서 피니시 하시고요. 자, 첫 번째 우리가 이제 제작했던 거였는데 이걸 좀 줄여서 이렇게 보면은 자, 처음에 우리가 디자인 화면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서 자바스크립트 API 이용해서 이렇게 그 표를 하나 만들었고 그래프를 하나 만들었죠. 그리고 캔버스를 이용을 해서 그림을 넣었죠. 자, 갤러리 한번 가볼게요. 갤러리를 눌러서 클릭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팝업 창이 하나 떴고 그 다음에 게시판을 눌러서 게시판은 좀 미완성이긴 하지만 어쨌든 게시판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동영상 보기 2배 화면 정도 해볼까요? 이렇게 실행도 잘 처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찾아오시는 길도 한번 가볼게요. 찾아오시는 길은 자, 이렇게 잠깐 나오다 멈췄던 이유는 API 키 제가 막아놔서 그렇죠. API 키 저기 막아놨으니까 밑에 보시면은 서치 맵이 있어요. 서치 맵에서 자, 여기 개인 API 키를 받아서 넣으시면은요 제대로 구동이 되거든요.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 자, 우리가 만든 거 한번 이제 확인 한번 해보자고요. 자, 이제 로그인을 한번 눌러보시죠. 눌러보시면 이런 화면이 뜰 건데 로그인해서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A, B, C, D 패스워드 1, 2, 3, 4고요. 로그인을 클릭을 해보면 자, 누구누구님이 로그인하셨습니다. 현재 포인트는 몇 점입니다. 나오죠. 확인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화면이 바뀌는 거예요. 자, 한번 다시 할게요. 이번에는 로그인을 어드민으로 해보겠습니다. 어드민 패스워드는 5678이에요. 5678 로그인을 클릭하고 자, 보이 포인트 나오고 확인 버튼 누르면 화면 바뀌죠. 이렇게 자, 코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코드를 붙인 게 있는데 그 코드 붙인 게 어디냐면요. login.html을 한번 들어가 보세요. 여기 login.html 자, 지난번에 우리가 작성해왔던 건 어디까지냐면 끝으로 한번 내려가 볼게요. 여기였어요. 이 화면이었는데 여기다가 로그인 화면을 추가를 할 거거든요. 추가를 쭉 해서 위로 올라가 보세요. 위로 올라가시면은 확대를 한번 해볼게요. 자, 로그인 B가 있고요. 이 부분을 UID로 바꿔야 됩니다. 자, 우리 코드 어떻게 됐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코드를 갖다가 복사 붙여넣기 해서 좀 수정을 해야 되겠죠. 아까 원본 코드는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은 원본 코드는 SID, SPW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때 프로젝트에서 만들었던 아이디는 UID고요. 비밀번호는 PWD예요. 그래서 이 UID와 PWD를 가져다가 비교를 한번 할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만들었죠.
똑같이 만들었고, 그 다음에 똑같이 SID, SPW에다가 집어넣었죠. 집어넣은 다음에 비밀번호를 넣어달라고 이제 없을 경우에는 추가를 해주고, 제이슨 파일 추가했고, 엔트리 추가했고, 자, 근데요, 코드 한번 보시겠어요? 이 login.html과 조금 전에 했던 13번의 로그인 HTML하고 다시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자, 두 개의 코드를 비교를 해보면 프로젝트에 있는 코드가 조금 약간 바뀌었습니다. 원본 코드 한번 보면은 원본 코드는 그냥 이렇게 제가 단순하게 만들었잖아요. 근데 이걸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해서 쓸 수는 없어요. 쓸 수는 없고 어떤 식으로 바꿨냐면은 이제 아이디 패스워드 제이슨을 가져왔어요. 가져온 다음에 누구누구님이 로그인했다 그러고 현재 포인트는 얼마라고 나왔는데 문제는 이제 체크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었어요. 체크라는 변수를 만들고 만약에 이제 그러니까 로그인이 됐을 경우에는 서브밋으로 바뀐 다음에 리턴 펄스로 빠져나가야 됩니다. 이거 왜 그러냐면은 이렇게 안 해주게 되면은 처음에 이제 우리가 데이터가 잔뜩 있어요. 이렇게요. 아이디 패스워드를 한번 잠깐 열어볼게요. 아이디 패스워드가 있는데 만약에 내가 처음에 ABCD 1, 2, 3, 4라고 하는 접속자가 있어서 이 사용자로 접속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화면상에 킴이라고 찍고 2500이라고 찍은 다음에 더 이상 밑에 있는 데이터들을 비교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죠. 요것만 처리하고 그냥 바깥으로 그냥 빠져나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코드를 어떻게 썼냐면 첫 번째 사용자가 로그인을 했다면 더 이상은 우리가 실행할 필요가 없으니까 리턴 펄스로 빠져나오는 거예요. 자, 만약에 아이디 패스워드를 세 번째 사용자 소니 2323이라는 사람이 로그인을 해요. 그럼 첫 번째 거는 비교를 했더니 아니야. 그럼 두 번째 어드민 5678하고 비교를 하겠죠? 역시 아니야. 세 번째 소니 2323이랑 비교했더니 맞아. 그러면 여기까지만 처리하고 나머지 두 개는 처리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내가 만나는 부분에서 그 아이디 패스워드가 맞는 부분에서 빠져나오고 리턴 펄스에서 빠져나오는 거죠. 이렇게요. 자, 그러면 체크에다가 1이라고 집어넣는 이유는 뭐냐? 만약에 이걸 집어넣지 않게 되면은요. 일단 우선 집어넣는 것부터 확인하면 5번을 다 반복을 했어. 5번을 다 반복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아이디 패스워드가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if문이 다 끝나는 순간 이치도 끝나고요. 이렇게 빠져나오겠죠. 그런 다음에 id가 0일 경우에 내가 5번을 돌았는데도 이 ck 값이 계속 0이야. 그럴 때 id 또는 비밀번호가 틀립니다라는 메시지를 띄워줘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치 돌려서 전부 다 리셋해주고 커서 깜빡거리게 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자, 아까하고는 코드가 좀 달라요. 왜냐면 지금 이 화면에 있는 코드는 결론을 어떻게 내냐면은 화면상에 뿌려주는 게 아니라 얼러창으로 띄워주기 때문에 코드 자체가 살짝 틀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작성을 했고요. 자, 그러면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자, 체크 제로를 없애버리고 여기에 24번째 라인에도 주석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부분도 주석 처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얼럿을 주석 처리하고 마지막에 여기죠? 여기 있는 요것도 주석 처리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자, 체크라는 걸 없애버렸어요. 체크 1도 없앴고요. 그 다음에 체크가 0과 같으면 출력해라도 없앴고 주석도 없앴죠. 자, 우리 생각에는 이렇게 해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5번을 다 반복을 했으니까 안 되겠지 라고 생각을 하고 띄워주겠지 라고 생각을 하겠죠. 하지만 이러면은 결론이 어떻게 나오냐면 자, 컨트롤 F11 눌러서 넥스트 하시고 자,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아이디 패스워드를 한번 맞춰볼게요. A, B, C, D 패스워드 1, 2, 3, 4예요. 1, 2, 3, 4 자, 맞는 건데요. 로그인을 딱 클릭을 해요. 잘 나오죠? 자, 확인 버튼을 클릭을 하게 되면 자, 이렇게 나온다고요. 분명히 맞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가 틀립니다가 또 나와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되는 거예요.
그쵸? 자, 마찬가지예요. if 다음에 이 조건을 만족 안 하면 얘를 써주면 되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쓰시는 분도 있어. else 이렇게 쓰고 이 코드를 여기다 집어넣을 수도 있겠죠. 자, 이거 제가 주석 처리 한번 할게요. 자, 이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또 한번 해볼게요. if 다음에 이렇게 우리 아까 했던 거하고 비슷하죠. 자, 실행을 한번 하고 이렇게 코드를 완성을 하고 A, B, C, D 1, 2, 3, 4 로그인을 클릭을 해요. 자, 잘 나오죠? 확인 버튼. 자,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자, 한 번만 다시 할게요. 다시 한 번만. 자, ABCD 첫 번째 ABCD 1, 2, 3, 4였어요. 자, 제가 처음에 요거 ABCD 1, 2, 3, 4로 했죠. 자, 이번에는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어드민 5, 6, 7, 8이에요. 어드민은 5, 6, 7, 8이거든요. 여전히 로그인을 클릭해 볼게요. 클릭. 어때요? 분명히 아이디 패스워드가 맞아요. 맞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가 틀립니다라고 나오죠. 확인 버튼 클릭하게 되면 이번에 맞다고 나와. 확인 누르면 빠져나와.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자, 왜 그러냐면 이 코드 역시 비교를 할 때 누구하고 먼저 비교를 하냐면 첫 번째 데이터하고 비교를 하는 거죠. 우리가 어드민이라고 하고 5, 6, 7, 8이라고 하고 로그인을 누르게 되면 아이디 패스워드 제이슨은 처음에 있는 ABCD 1, 2, 3, 4하고 비교를 하게 되는 거죠. 당연히 틀리다고 나오겠죠. 그런데 다시 한번 이치에서 두 번째 데이터 어드민과 5, 6, 7, 8이라고 또 비교를 해서 이번에 맞네? 그러니까 로그인 됐다고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빠져나오는 거죠. 첫 번째 데이터인 경우는 잘 실행이 되지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까지는 계속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우리가 작성한 게 이런 식으로 언로창을 띄웠기 때문에 그랬고 첫 번째 예제인 경우에는 그냥 출력 자체를 어떻게 했냐면은 바로 그냥 HTML 출력했기 때문에 코딩하는 방법이 좀 달라진 거죠.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하셔가지고 작성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원위치를 시켜놓을게요. 이제 원위치를 시켜서 주석 처리를 다시 풀어주시고 주석을 풀어주시고 주석을 다시 풀고 이렇게 하고 다시 한번 실행시켜 볼게요. 이제 한 번만 더 넥스트 하시고 피니시. 자, 이제 다시 한 번만 어드민으로 하겠습니다. 어드민 1, 2, 3, 4 로그인을 클릭을 하게 되면 잠깐만 엔터 쳐주시고 한 번만 다시요. AB 어드민 5, 6, 7, 8 5, 6, 7, 8 로그인 클릭. 자, 됐죠? 확인 버튼 누르면 화면 바뀌면서 빠져나오죠. 이런 식으로 응용을 해서 쓰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AJAX까지 다 추가를 해서 간단한 홈페이지를 하나 만들었는데요. 아주 그냥 굉장히 간단하게 만든 거고, 이렇게 누구나 봐도 이제 쉽게끔 만들 수 있는 이제 이 코드들이거든요. 요걸 좀 더 여러분이 확장시키면 좀 더 좋은 이제 웹페이지를 하나 만들 수가 있는데, 사실은 이제 이 디자인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도 어렵기는 하지만, 이 백엔드 단에 있는 이 코드들이 있죠. 이 문법들이 사실 쉽지는 않아요. 쉽진 않기 때문에 이런 공부들을 꾸준하게 해야지 우리가 좀 더 이제 그 웹 퍼블리셔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 코드 보시면은 이런 생각이 들죠. 이거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왜냐면 CK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어서 전역으로 빼고 그 다음에 로그인 했을 경우에는 1이라고 만든 다음에 더 이상 루핑 돌리지 않게 해서 리턴 펄스를 해주고 다 반복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없으면 빠져나와서 그 값이 0이면 이렇게 비밀번호가 틀리다고 메시지를 출력해 줘야 되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다 생각해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웹 개발자들은 웹 개발도 어느 정도 할 수 있어야 되지만 어느 정도 코딩도 할 수 있어야 정말 훌륭한 웹 개발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 우리가 이제 그동안 했던 걸 가지고서는 이 정도까지는 만들 수가 있지만 이 정도는 진짜 간단하게 그냥 서버 사이드 스크립트 정도까지만 만들 수 있는 거고 더 이상 이제 한계를 이제 만나게 되면 그때 이제 백단을 만들어 주시는 건데 자, 여기까지 해서 저희가 이제 저희 과정은 일단 끝난 거예요. 혹시 질문 사항 있으신가요? 질문 사항. 제가 오늘 해드리는 AJAX는 진짜 프론트 엔드 단에서 쓰는 AJAX만 했고요. 백엔드 단에서 쓰는 AJAX는 할 수가 없어서 못했습니다. 굉장히 복잡하고 많거든요. 엄청 많아요. 여러분이 필요하신 거 있으면 질문해 주시면 제가 성의껏 답해 드리겠습니다. 맞다. 아까 이재훈 님이 이렇게 물어봤어요. 도구, 한글, 워드 문서를 웹에서 바로 볼 수 있는 API를 소개해 주세요 라고 했는데 혹시 이거 말하시는 건가? PDF 보는 거 얘기하시는 건가요? 아니면은 다른 거 말하시는 건가요? 한글, 워드 문서를 웹에서 바로 볼 수 있는 거? 예, 있기는 있어요. 그거 다운받지 않고 웹에서 볼 수 있는 워드 검색하면 나올 건데 엑셀이나 파워포인트 같은 경우에도 웹에서 할 수 있는 파워포인트, 웹에서 할 수 있는 워드 이렇게 하면은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검색하시면 나와요. 제가 이제 한번 해봤는데 그렇게 하시면 되고 혹시 이 PDF 안 보여서 그런 건지는 한번 잘 모르겠어서. 그런데 웹에서 바로 볼 수 있는 API라고 하는 게 뭐지? API는 아닌데 이거는? 질문 한번 다시 한번 해주시겠어요? 혹시 나가셨나요? 대답이 없으시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공유의 기쁨님. 나중에 PHP 같은 것으로 DB와 연결해서 작업하려면 오늘 배운 것에서 많이 벗어날까요? 어렵지만 배우면 당연히 가능하죠. PHP가 원래 데이터베이스 연동을 하고 복잡한 계산하고 이런 것들을 하려고 PHP가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배운 거에서 추가하면서 더 많은 것들을 사실은 해야 되죠. 벗어나는 건 아니고요. 다 포함되어 있어요. 결국은 마지막에 데이터베이스 갖고 와서 여기로 끌고 오는 거예요. 여기. 이 안에 보면 엔티티 있잖아요. 데이터. 마지막에 여기로 갖고 오기 위해서 그런 작업들을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갖고 오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오늘 배운 거는 당연히 있어야 되고 그거 외에 다른 것들을 이만큼 더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만큼을. 갖고 오는 과정을 또 해야 된다는데 그게 좀 어렵다는 거죠. 올해 마지막 내년에요? 내년에는 잘 모르겠어요. 김영수님 내년에 HTML 하면 또 하시겠습니까? 또 하실 거예요? 근데 이런 건 있어요. 우리가 이제 배우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어느 정도까지는 배움으로 이제 해소가 되는데 그 다음부터는 스스로 학습하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배우는 거는 10개라고 총 10개라고 한다면 가르쳐 주는 거는 하나에서 2개밖에 못 가르쳐 드리는 거고 나머지 하나 2개를 갖고 학습해서 3개, 4개, 5개는 찾아서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특히나 IT 같은 경우에는 혼자 공부하는 학습이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정도만 됐으면 혼자 공부하실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책을 혼자 본다든지 아니면 검색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식을 습득하는 게 훨씬 더 많은 걸 배울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실력도 늘고. 배워서 하는 건 이제는 더 이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서는 자꾸 뭔가를 만들어내고 뭔가 일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지 계속 배우기만 하면
정말 죽을 때까지 배우기만 하고 이제 자기 써먹지도 못하기 때문에 저는 지금은 이제 배운다기보다는 학습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좀 더 향상시켜서 공부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재수인씨님, 로그인 시 1차인데도 리턴 펄스 하는 이유는 제출하지 않기 위해서인가요? 그냥 리턴 아까 해봤죠? 여기, 아까 제가 그 10번 하다가 막 헤매다가 마지막에 제가 가르쳐 드렸잖아요. 여기 보면은 문법상이 오류인데, 이게 문법상인데, 리턴 펄스를 사용해야지만이 이 지문은 빠져나오게끔 되어 있어요. 얘는. 이 내부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리턴만 하게 되면은 얘는 그냥 강제 종료가 돼 버리기 때문에 실행 자체가 안 돼요. 그랬었죠. 그래서 앞에 있는 문장까지는 실행되고 그 다음에 그 이후 문장은 더 이상 실행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펄스를 하는데 이 부분은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더 내부적으로 좀 다르게 좀 설명이 되어 있는 것 같죠? 이동환님 PHP는요, 저희 이제 원격 강의는 없고요. 영상 강의는 있어요. 영상 강의로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거는. 지금 이 상태에서 혹시 취업이 가능하냐고요? 본인의 실력을 잘 모르긴 하는데, 지금까지 하신 거 어느 정도 하실 수 있나요? 근데, 우리가 이제 배우면 배울수록 내가 자꾸만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 부족하진 않아요. 전혀 개발을 못하는 사람도 개발자가 될 수 있어요. 왜냐면 실무에서 배우는 것이 우리가 이제 이런 원격 강의나 학원이나 이런 데서 배우는 거하고 조금 차이가 좀 있기는 해요. 그래서 이제 실무에서 배우다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또 오프 강의를 찾거나 원격 강의를 찾거나 또 이렇게 하시는데 어느 정도만 이해하고 할 수 있으면 사실 일은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혹시라도 일이 있으면 그거를 거부하지 마시고 일하면서 새로 배우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건 제 생각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저희 분야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똑같은 생각이에요. 배우기만 하면 안 돼요. 그냥 그걸 내가 2개만 알고 있다 그러면 그 2개를 써먹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지 알 수 없지만 일이 있으면 찾는 게 맞습니다. 박혜경님, 실전에서 사용하다가 궁금증이 생긴 적이 있는데 이런 경우 질문 드릴 수 있을까요? 저한테요? 어디다가 질문하실 건데요? 그 질문 어디다가 할 수 있어요, 선생님? 저희 질문 받으려면은? 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제가 답변은 해드리죠. 그런데 실전에서 하다가 질문이 생기면 거기서 얻는 게 더 빠르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제가 아는 부분은 질문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제가 답은 언제나 해드립니다. 김영진, 현재 웹개발자 입사해서 배우면서 하고 있는 사람인데 다른 것보다 환경 구성이 너무 어렵다고요? 그쵸. 이게 나와 있는 그 플랫폼이라든지 아니면 라이브러리라든지 이런 게 다 달라요.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이 자바스크립트의 jQuery나 이런 것들은 가장 많이 쓰는 그런 라이브러리 중에 하나지만 사실은 jQuery도 점점 이제 없어지는 추세거든요. 리액트 JS라든지 뷰 JS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이제 떠오르는 그런 라이브러리예요. 자바스크립트 중에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배워야 되는데 그 회사마다 쓰는 라이브러리가 다 틀려요. 그거는 그때그때마다 상황에 맞춰서 다시 배워서 공부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환경 구성이 좀 어렵죠. 그래서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거기 적응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자,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자, 그러면은 오늘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은 다음 또 원격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